됐습니다. 자,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금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그래서 이 금박에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던져요. 그럼 이제 알파 입자가 이제 어디론가 뭐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튕겨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튕겨 나가게 되는 패턴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달턴이라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보면 만약에 이제 원자 모델이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다라고 하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뭐냐면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는 어떤 원자예요? 네, 파괴 불가한 원자인 거죠. 그럼 파괴 불가한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던지게 되면 이놈의 알파 입자가 슝 날아온 다음에 팅 하고 이런 식으로 팅 하고 팅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뭐 이렇게 혹은 뭐 완전히 맞추질 않으면 이렇게 빠져나오기는 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딱하고 파괴 불가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쟤네들을 누구도 관통하지 못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알파 입자가 도달하는 이 궤적들이 만약에 이제 알파 입자가 산란이 돼서 여기 이제 스크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스크린에는 형광 물질이 여기에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 이게 닿으면 여기서 이제 반짝하고 불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알파 입자가 닿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180도 정도가 되고, 한 360도 정도가 되고, 이렇게 이 스크린을 둘러싼 다음에 이 스크린에 이렇게 반짝하는 불빛을 찾아서 기록을 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게 둘러놓은 스크린을 쭉 펴가지고, 요렇게. 스크린을 쭉 펴면 이 알파 입자가 여기에 어디에 닿아 있을 것이냐? 바로 요렇게 알파 입자가 끄트머리에만 닿아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이 금박이 있는 곳은 통과하지 못하고 그 외쪽만 통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알파 입자가 다 이렇게 휘어져서 분산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달턴 말고 이제 또 원자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러더포드죠? 러더포드란다. 톰슨이죠. 톰슨. 자, 그럼 톰슨이 생각하는 원자 모델은 자, 여기 보시면은 알파 입자를 여기다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근데 톰슨이 생각하는 원자는 어떤 원자예요? 몰랑몰랑한 원자죠? 네. 왜 몰랑했어야 되는지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푸딩 같은 건데 푸딩 같은 데다가 만약에 자, 이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는 기본적으로 고에너지 입자예요.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몰랑몰랑한 푸딩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쇠젓가락을 휙 던진다고 쳐봐요. 그럼 쇠젓가락이 그 몰랑몰랑한 푸딩을 어떻게 하겠어요? 팍 하고 그냥 관통돼서 빠져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될 거냐? 슝, 슝, 슝 이런 식으로 대부분
관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원자가 달턴 모델 같다면은 대부분 튕겨나가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원자가 톰슨이 생각한 모델이라면 알파 입자가 대부분 관통하게 되겠죠. 그럼 그걸 이 스크린에 알파 입자가 닿는 것을 예상을 해보면 바로 알파 입자가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만 알파 입자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맺힐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리 예측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이 톰슨의 모델, 이 톰슨 모델이 바로 러더포드의 예측이기도 한 거예요. 왜 러더포드는 이 톰슨 모델로 실험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바로 러더포드가 그 톰슨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톰슨이 러더포드의 지도교수입니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또 노벨상까지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제자 입장에서는 그 지도교수를 깐다. 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러더포드 역시 이 실험을 왜 했냐면, 자기 교수한테 묻어가려고. 어차피 교수가 노벨상 받았잖아. 전자 발견으로. 그러면 이 실험도 왜 어떻게 한 거냐? 노벨상을 받은 자기 지도교수의 내용을 서포트하려고 이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교수님이 대단해.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노벨상에 일치하는 내용의 실험 결과가 나오면 뭐 아주 좋은 논문은 아니더라도 그냥 논문거리가 되니까 어디 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의 생각은 우리 지도교수님의 명성에 묻어가서 나도 뭐 조그맣게 논문이나 하나 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더포드의 예상은 우리 지도교수님의 모델대로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놀라웠게도 실제 실험 결과는 자,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달턴 모델도 아니고요. 러더포드 톰슨의 모델도 아니고요. 좀 이상했어요. 자, 어떻게 이상했느냐? 대부분은 톰슨 모델처럼 그대로 관통했어요. 대부분은 그대로 관통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많지도 않아. 한 1000분의 1의 확률로 여기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 10,000분의 1의 확률로 끄트머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이 실험 결과를 딱 받아보고 이제 그 러더포드는 이 실험을 수행했던 그 대학원생들한테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는 거죠. 바로 실험 오차인가? 무슨 말 알겠어요? 실험 오차인가? 이게 뭐냐?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이제 뭐냐면은 러더포드가 대학원생들한테 아니 내가 너네들한테 월급도 주고 학위도 주는데
이런 거 하나 실험 못하냐? 그래서 엄청 혼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뭐냐는 거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뭐냐 이거.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다시 시킨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꿍추렁 해가지고는 실험을 다시 했는데 이 실험을 다시 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생각을 해봐요. 이 알파 입자가 어디 도달했는지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반짝하는 걸 보고 알게 되는 거라고 했죠. 요즘은 그 반도체 다이오드 같은 게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어서 요 스크린 주변에 형광 물질을 바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반도체 센서들을 다 달아요. 그래서 고에너지 전하를 띤 입자가 반도체 센서에 닿으면 그 내부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전류를 인식을 하면 여기에 뭔가 닿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바로 측정 장치를 연결을 하면 이 자리에 뭐가 닿았는지 어떤 운동 에너지로 닿았는지를 또 바로바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20세기 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짝하는 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쯤 도달하는 게 10,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겠어요? 적어도 10만 번은 샜다는 얘기겠죠. 10만 번쯤 세면 10번 여기 도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여기에 반짝 하는 거를 적어도 10만 번은 세야 데이터가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0만 번쯤 센 데이터를 들고 갔더니 교수가 막 뭐라 한 거 아니야. 그럼 또 몇 번을 세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이 대학원생들이 3번을 반복했대요. 3번을.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들이 아니라 4, 50만 번 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학원생이 2명이거든. 그 2명이 사실은 러더포드랑 같이 노벨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더포드만의 실험 결과가 아니고요. 그 실험을 같이 했던 대학원생 둘, 그 사람들의 이름도 있는데 러더포드의 이름이 더 유명하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수상자가 3명이에요. 3명이 동시에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내용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1번, 2번, 3번, 3번 이 아무것도 아닌 단순 노동이 없었다면 이게 알려졌겠어요? 알려지지 못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즉 단순 노동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위대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여기서 이 실험을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러더포드가 3번이나 이 결과가 나오자 러더포드는 그때 드디어 도를 통하게 된 거죠. 러더포드가 딱 이거 아닌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원자 핵을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게임 띠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학 이론인데 게임 띠오리라고 하는 수학 이론을 가정을 해서 이용을 해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냅니다. 자,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전자 궤도가 있죠. 그 전자 궤도에 누가 있느냐? 짜잔, 전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전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걸 알아낸 결과가 뭐냐? 전자 궤도를 포함한 원자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얘를 우리가 1옹스트롬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자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됩니다. 자, 저 게임 띠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축구 경기 있죠? 축구 경기에 운동장 크기
그 다음에 축구 경기장의 골대 크기. 이거 어떻게 정해진 거게요? 어떻게 정해진 거게요? 축구 경기장 크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골대 크기. 예. 저 골대가 생각해봐요. 만약에 골대가 지금 골대보다 만약에 더 작아진다면 골이 많이 터지겠어요? 조금 터지겠어요? 조금 터지겠죠. 골대가 더 크면 더 많이 터지겠죠. 그런데 왜 하필 축구장의 골대 크기는 지금 그 모습으로 딱 정해져 있을까요? 밸런스 조절한 거죠. 맞습니다. 밸런스 조절한 겁니다. 어떻게 조절을 한 거냐면 축구 경기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되죠. 예. 그럼 축구 경기가 1시간 반 정도일 때 축구 경기가 가장 재밌는 스코어가 얼마예요? 3대 2거든요. 그럼 3대 2란 얘기는 90분 동안 5골이 터지는 거니까 나누기 2 하면 한 18분, 20분인가? 18분, 20분, 18분이나 20분 사이에 한 골씩 터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축구 경기 가장 재밌으려면 18분이나 혹은 20분 사이에 한 골씩 터지는 그런 스코어가 제일 좋다고요. 그 스코어가 나도 20분에 한 골씩 정도 터지도록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경기장 크기를 정하고 골대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걸 해주는 수학 이론을 뭐라고 해준다? 그걸 게임 티오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규격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맨 최초에는 관습적으로 정했겠죠. 맨 최초에는.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재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최적화가 될까를 해서 수학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개발된 이론이 게임 티오리예요. 그러면 이때 게임 티오리를 적용하면 대부분은 빠져나와야 되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고 10의 10승 미터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이거에 비해서 이건 매우 작지. 그럼 이거에 비해서 이게 매우 작은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이건 10의 마이너스 15승이건 느낌이 잘 안 오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느낌이 오는 크기로 확대를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원자가 여기 앞에 있는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만큼의 크기라고 하자. 만약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탁구공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원자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 종합운동장의 무게중심에 탁구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다 뭐겠어요? 나머지 공간은 다 빈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종합운동장 바깥에서 짱돌멩이를 하나를 들고 그 종합운동장 무게중심에 있는 탁구공을 맞추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바깥에서 돌멩이 하나를 두고 종합운동장 무게중심에 있는 탁구공이 보이지도 않겠죠. 가물가물 얘를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맞춰지겠어요? 대부분 빠져나오겠어요? 대부분 빠져나오겠죠. 그 대부분 빠져나오는 확률이 99.99%를 설명을 해주려면 이 크기 비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산으로 찾아내는 테크닉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거를 해서 뭐 저 제기치 만든 일에다 간 다음에 네, 저걸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빠져나오고 그런데 대부분은 빠져나오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출 수도 있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출 수도 있는 확률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출 수도 있는 확률이 이게 한 1000분의 1 정도 되고 제대로 가격하는 확률이 10,000분의 1 정도 되도록 전체 크기에 대한 요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걸 해주는 테크닉을 게임 티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러더포드 알파 웹자 산란 실험을 물리학과에서 배우면 저 게임 티오리를 적용해서 러더포드가 계산한 방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러더포드가 어떻게 저걸 계산하게 됐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러더포드는 이후에 뭐도 했을까요? 자, 톰슨이 뭐 발견했어요? 전자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원자 모델을 제시했죠. 그러면 러더포드는 원자 안에 뭘 발견했어요? 원자핵을 발견했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원자 모델을 제시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따 여기 준다잉? 준다. 지우자.
자, 세 번째. 에서 1, 2, 그 다음 3. 자, 톰슨의 원자 모델을 무슨 모델이라고 했죠? 톰슨의 원자 모델은 푸딩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델은 플래나토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플래나토리 모델.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플래닛이라는 말이 있죠? 플래닛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행성. 그래서 이제 행성 비슷한 모델. 이건 웬 행성? 자, 이겁니다. 자, 원자핵을 발견했죠. 이게 태양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 이런 식의 전자 궤도가 있고, 짜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전자가 뭐 우리 지구 같은, 알겠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가 저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변을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돈다 라고 하는 행성 천체 운동 타입의 모델이 원자 모델이다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바로 그 유명한 플래나토리 모델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플래니토리 모델, 자, 톰슨이 제시한 모델 뭐라고요? 톰슨이 제시한 모델 푸딩 모델. 맞는 모델이에요, 틀린 모델? 틀렸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틀렸다. 그럼 어떻게 틀렸냐? 1.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에 따라서 전자 궤도가 임의로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역학적 에너지가 클수록 궤도 반지름 어떻게 되죠? 커져요, 작아져요? 역학적 에너지가 클수록 궤도 반지름은 커져요, 작아져요? 바로 커질 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의 구성 성분인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잖아요. 만약 운동 에너지가 크다고 해봐요. 운동 에너지가 크면 얘가 천천히 돌고 있어요, 빨리빨리 돌고 있어요? 빨리빨리 돌면 운동 에너지 크니까 여기 가까이 있어요, 좀 떨어져 있겠어요? 점점 떨어져서 돈다 이런 말이지.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궤도가 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작으면 가까이 붙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크면 좀 멀리서 도는 거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이게 왜 틀렸을까요? 이게 왜 틀렸을까요? 바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와 궤도 반지름은 특별히 정해지기 때문이죠.
특별히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러더포드는 어떻게 정한다고 했어요? 맘대로 정해진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맘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특별함을 용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퀀타이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양자화. 알겠죠? 그래서 저 양자화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모델이 개발되는 거예요? 러더포드 모델 다음에 무슨 모델이 개발되는 거예요? 보호 모델이 개발이 되죠. 보호 얘기는 뭐 뒤에서 다시 해보고. 그리고 그 보호 모델을 넘어서 드디어 뭐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보호 모델은 완벽한 양자역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 모델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해주는 다리 정도 되는 거고요. 보호 모델 덕에 양자역학으로 이제 뭐냐면은 점핑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중성자. 자, 중성자 얘기는 사실 화학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중성자가 이게 1932년에 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발견이 됐어요. 알겠죠? 근데 이 러더포드는 19세기, 아예 20세기 초반 사람인지라 사실은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후에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중성자가 규명이 되죠. 그런데 이 러더포드는 중성자가 있을 것이다. 요거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중성자라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자,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 1. 알파 입자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 왜 분필 중에 되게 이렇게 막 보들보들 잘 써지는 분필, 유명한 분필 있잖아요. 이게 하고로모 분필인가? 하고로모 분필인가?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하고로모 분필? 하고로모 분필 어느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겁니다. 하고로모 우리나라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근데 하고로모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 이름 같지는 않잖아요. 옛날에는 어느 나라 거? 일본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한국게 됐느냐? 여기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입시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내 예상으론 대한민국의 입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입시는 언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한국 사람들 미친 거예요.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시에 목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의 입시는 다른 나라의 입시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원래 입시는 무엇과 연결돼 있죠? 입시는 무엇의 한 현상입니까? 원래 입시는 자본주의의 한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면 입시라는 건 그렇게 사회 현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스피드죠. 스피드. 제한된 시간 내에 뭔가 상품이 빨빨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자본이 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또 다른 핵심, 인력 수급 역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시기에 맞게 딱딱딱 돼야 되죠. 예측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교육 역시 어떻게 돼야 돼요? 교육 역시
교육과 평가 역시 아니다. 개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 평가 역시 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1년에 몇 명 딱딱딱딱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그래서 입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입시의 핵심이 뭐예요? 자본주의 입시 핵심. 바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은 평가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매우 편하죠. 공부하는 사람은 힘든 게 마찬가지지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식이 일정 시간 동안 몇 명을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즉 객관식 시험이 행해진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입시 광풍이 불었던 첫 번째 나라 어디겠어요? 당연히 한국. 자본주의의 꽃? 자본주의의 꽃이 어디? 자본주의의 꽃? 미국. 미국이요, 미국. 무슨 말이야? 미국. 알겠죠? 미국. 그래서 미국의 입시 언제? 미국 입시 1960년대예요. 그래서 미국 입시 과열이 1960년대에 됩니다. 왜? 1960년대가 어떤 시기예요? 1960년대가 전 세계의 GDP의 40%를 미국이 생산하던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지구 GDP의 40%가 메이드 인 USA였던 때예요. 요즘은 미국의 GDP 생산이 전 세계 몇 프로? 25%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어느 나라 때문이겠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맞짱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중국은 미국에 맞짱 뜨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뭐라고 하면 깨갱하는 편이었어요. 깨갱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그 에이펙 경주 에이펙 전후로 미국이 뭐 올렸어요? 관세 올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히토류 수출 제한했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죠. 왜? 중국의 GDP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지구 생산 20%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랑 맞짱 뜰 수 있다 이건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1960년대는 미국 원톱이었을 때인 거예요. 그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할 시기니까 입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피디한 객관식 위주의 입시였겠죠. 그래서 미국의 1960년대 입시가 미친 듯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 1960년대를 지났던 10대 학생들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즉 입시는 학생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미친 거를 해방을 해야 되겠죠. 탈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락 음악이에요. 락 음악. 락앤롤. 락앤롤이 언제 만들어져요? 196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 미국 입시 시기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음악을 듣는 건 단순히 내 취향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런 음악이 하나의 사회 현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문화 현상이 사회 현상이 될 때 그게 왜 그런 사회 현상이 되겠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어떤 문화 상품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요. 락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알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락 음악을 들을 때 아우 존나 시끄러워 막 이럴 수 있는데 락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왜 락 음악이 저렇게 과격하고 막 시끄럽고 이 락 음악을 듣던 소비층이 그때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듣는 음악이 락 음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소리가 와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솔직히 지금 이런 얘기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런 재미가 더해지니까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럼 생각해봐. 이제 지금 생각해봐. 그냥 락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음악적 구성만으로 락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음악적 구성도 나는 락 음악이 마음에 들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도 또한 재밌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락 음악을 더 재미없게 듣겠어요? 더 재밌게 들을 수 있겠어요? 재밌게 들을 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역사와 문화적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 입시가 미친 듯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입시도 영원했겠어요? 미국 입시도 막을 내렸겠어요? 바로 90년대 이 미국 입시가 막을 내립니다. 왜? 소련이 망했거든요.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그 체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똑똑한 애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계의 투자를 줄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봐야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미국 사람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미국 내 자국 입시가 굉장히 그게 영향력이 축소가 돼요. 물론 모든 학생에게 입시는 중요하지만 1960년대만큼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90년대 혹은 1980년대 전 지구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했던 나라. 1990년대까지. 일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일본이 1960년대 입시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 학원 있죠? 대형 학원. 어떤 학원들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학원이 대성이죠? 두 번째 뭐 그다음 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로학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형 학원에 10배 규모의 대형 학원들이 수백 개 동경에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990년대 일본의 입시 시장은 진짜 메가 스트럭처로 커졌어요.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초대형, 저기 강남역에 있는 대성학원 가본 적 있어요? 강남역 대성학원, 그 대성학원 대한민국 제일 큰 학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 10배짜리 학원이 동경에 수십 개씩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초대형 학원들이 일본에 만들어지면서 무슨 수요도 커졌겠어요? 무슨 수요도? 분필이요. 분필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하구로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구로모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 일본의 초대형 학원도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겠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본의 동경대나 와세다대를 졸업해도 취직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에. 동경대 와세다대 졸업해도 취직 못하고 백수로 사는 애들 많아요. 그 일본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뭐 힘들게 뭐 대학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초대형하고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학원 있게 없게요? 있어요. 있는데 다 뭐로 바뀌었냐면요. 개인과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소규모 학원 있죠. 우리가 있는 학원보다 더 작은 규모의 학원 혹은 개인과의 형태로 일본에도 학원 구조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일본 내 분필 수요가 멸종했겠죠. 그래서 이 하구로모가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입시는 이런 거하고 무관해요. 그냥 이런 거하고 무관해요. 이건 한국의 입시는 전통이에요. 전통. 언제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아마 AI가 판치는 200년 후에도요. 한국 입시는 이대로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애들을 막 존나 패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하라고 막 애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0년 전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시는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전히 대형 학원과 분필 수요가 있겠지. 어떤 수학 강사가 하구로모 분필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잔뜩 사놔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업체에서 아 이거 이 회사 이제 문 닫습니다. 더 이상 이 분필 없어 이런 거야. 그 수학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좋은데 이거 왜 못 사? 그래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이 일본으로 직접 간 거예요. 잔뜩 사러. 딱 갔는데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이제 희마리가 없겠죠.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재고 남은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그 학으로 뭐 사장님한테 근데 회사 없어진다면서 일본 내 이거 뭐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이 수학 선생님이 너무 그 걱정이 돼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제가 회사를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수학 선생님이 회사를 사버렸어. 그럼 여기 사장님들도 좋을 거 아니야.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 하고로모 회사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 이 하고로모의 원래 사장님의 계약 조건은 뭐냐면 다 좋은데 이름만 남겨주세요. 뭐 그 정도 요구는 뭐 가능하지, 그치? 그 정도 요구는. 그래서 요 수학 선생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강사를 관두고 이 분필 사업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자, 이 실험 결과가 이게 목적이죠. 예. 알파 입자는 수단이죠. 그러면 강의를 잘하는 게 강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험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이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 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중성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는 아이디어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러더포드는 이 알파 입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부터 한 1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짜잔, 충전.